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미슐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2023학년도 상반기 국어인간공법 영상입니다. 제가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탐구까지 겨울방학부터 6월 모평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 커리를 짜고 또 어떤 문제집을 풀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인간 커리를 바로 짜주지 않고 작년 수능을 분석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작년 수능은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지점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 커리로 바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노력 대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인간 커리큘럼 설명으로 넘어가지 말고 제가 작년 수능을 분석하는 파트, 이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부 다 있거든요. 이걸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왜 수슐랭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2022학년도 국어 왜 어려웠나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수능은요, 언매 선택자 기준으로는 1컷이 84였고 그리고 화작 선택자 기준으로는 1컷이 86이었을 만큼 상당히 1컷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자 중에 국어 100점은 단 28명만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방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는 건 인지를 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BS-I에서 공개한 작년 수능 문항별 오답률인데요. 오답률 베스트 10 중에 화작 선택자 기준으로 7문항이 독서, 2문항이 화작, 1문항이 문학이었고요. 언매 선택자 기준으로는 7문항이 독서, 2문항이 언매, 1문항이 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5로만 제한을 했을 때는 언매 선택자든 화작 선택자든 모두 5문항 중 4문항이 독서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작년 수능에서 관건은 독서, 즉 비문학이었다는 겁니다. 자, 언매나 화작의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도 독서 파트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날려 풀어서 정답률이 내려간 것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독서를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작년 수능에서 왜 이렇게 선배분들이 독서에서 많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2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은 상당히 지문이 불친절하게 서술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작년 수능 지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지문은 작년 수능 인문 지문인데요. 첫 문장에서 정립, 반정립, 변증법 등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이 글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이전 기출에 비해 상당히 불친절했습니다. 사실 이 인문 지문은 EBS 수능 완성 연계 지문인데요. 수능 완성을 풀면서 해겔의 변증법과 그리고 정립, 반정립, 종합에 대해서 미리 접하고 미리 이걸 이해하고 수능장에 들어오기를 수능이 어느 정도 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번째 지문의 불친절함의 예로 작년 수능 경제 지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지문 역시도 EBS 수능 완성 연계였고요. 수능 완성에서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읽지 않았을 때 상당히 불친절하게 서술된 지문이었습니다. 또 기축통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후에도 고정환율 제도라는 단어를 환율에 대한 설명 없이 쓰는데 이미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문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작년 수능은 여러분이 EBS 연계 지문을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수능을 접했을 때 상당히 지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같이 기출문제에 빈출되는 상식적인 단어들은 미리 배경 지식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한 지문의 불친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2번째로 선지 판단이 어려웠는데요. 작년 수능 지문은 어떻게 꾸역꾸역 읽었어도 선지 자체가 또 판단하기 어려워서 많은 선배분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지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본 수능인 18학년도 수능과 2학년도 수능을 비교하면서 선지가 어떻게 심화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지문은 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경제 지문입니다. 사실 지문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인데 과거 기출들이 그럼에도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정답이 선지에서 손을 들고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형광펜치 부분을 보면요, 국내 통화량과 환율 그리고 실질 통화량의 관계가 지문에 있고 27번 문제에 똑같이 3개의 변수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환율이 상승할 거리라는 지문의 내용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살짝 틀어서 선지를 구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27번 문제의 발문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이처럼 아무리 지문이 어려워도 지문 내용과 선지가 1:1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선지가 제가 정답입니다 라고 손 들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18학년도 이전까지는 지문은 어려운데 선지는 쉬운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19학년도를 넘어서부터는 선지를 판단함에 있어 추론이라는 요소가 가미가 되기 시작해요. 추론이 가미된 선지 판단은 작년 수능을 통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지문은 작년 수능 경제 지문인데요. 11번 문제 발문 보세요. 발문 자체가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5번인데 5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3문단의 평가 절상에 대한 내용과 2문단의 금태환 조항 내용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마르코아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된 사랑을 추론을 하고 그리고 정답을 도출해야 되는 어려운 문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문의 한 문장과 선지가 1대1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한 최근 3개년의 경향이고요. 이게 최근 들어 더 강화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정답이 내가 정답입니다 하고 손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 판단 자체가 어려운 게 최근 수능의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는 지문에 대한 공부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상반기부터 선지 판단에 대한 훈련과 공부도 병행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는 게 제 의도고요. 그리고 그 선지 판단의 추론이 가미된 시험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즉 리트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심지어 더 심화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경향에 맞게끔 여러 국어 강사분들이 이제 중반기 커리부터 리트를 많이 추가를 하셨어요. 리트가 추가된 걸 중반기에 많이 풀어야 되니까 상반기에 기출을 어느 정도 지문이든 선지든 공부를 다 끝내놔야 하고 그리고 중반기 리트를 공부할 때도 선지 판단 위주로 강하게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작년 수능 독서가 왜 어려웠는지 지문의 어려움 그리고 선지의 어려움으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문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 선지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에 대해 저랑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년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많은 선배분들이 수능 국어 그거 배경 지식 없이는 답이 안 나온다. 배경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책을 읽자라고 해가지고 많은 책 추천 글들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는 고3 N수 학생들이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책을 읽기에는 저는 현실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는 다른 대안 3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저랑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배경 지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교과서 중 사학탐과 과탐의 그 교과서를 압축한 압축 정리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대학에서 그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게 수능이거든요. 이거는 고1부터 고3까지 충실히 내신 기간에 세계사가 됐든 물리학이 됐든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이런 학생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아니면 돌림 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 지식으로 수업이나 교과서를 통해 습득했을 테니 이런 건 기본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낼게 라는 게 사실 수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교과서를 꼼꼼하게 그 뭐 사탐 과탐 전부 다 읽지 않고 또 그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아서 이런 수능이 원하는 배경 지식까지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국어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교과서를 읽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압축 정리된 걸 만들어주면 좋은데 수험생 커뮤니티 네임드 중에 제이코사인이라는 분이 물화생지 그리고 정치화법, 경제 뭐 이런 것들 교과서를 지문으로 만들고 또 문제화 해가지고 무료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상반기에 시간 있을 때 이것들을 읽고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배경 지식을 조금씩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배경 지식 쌓는 방법은 수능 습관과 수능 완성 독서 지문들을 하루에 적게는 1지문, 많게는 5지문을 공부하는 것으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앞서 언급드린 그 교과서 압축 정리본을 끝낸 다음부터 하면 좋겠어요. 작년 수능이 워낙 노골적으로 EBS 비문학, 즉 독서 지문도 수능에 반영하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EBS 독서 지문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강의로 정리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냥 강의는 듣지 말고 EBS 원본 교재를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시면서 머리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배경 지식을 추가로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전 찾아보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전이라고 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나무위키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때 찾아봐야 될 거는 기출문제든 리트든 아니면 뭐 EBS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볼 많은 지문들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환율, 금리,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법지문에서는 민법과 형법, 국제법, 뭐 형사소송법, 인문학 지문에서는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호기심을 갖고 나무위키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 검색이 됐든 구글 엔진이 됐든 검색을 통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미리 해둬야 중반기에 양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를 위해서 배경지식 확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제가 배경지식을 통해 지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배경지식과 쌍벽을 이루는 게 저는 양치기가 지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치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워낙 많은 지문의 텍스트를 접하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정리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배양이 돼서 지문 감당 능력이 생기고요. 워낙 많은 지문들을 또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해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저는 양치기도 올해 수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작년과 다르게 저는 양치기는 6평 이후부터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요, 작년 수능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능이 선지에 대한 추론 능력을 강화할 걸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확보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반기를 이용해서 선지에 대한 추론 능력을 기르고 배경 지식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로 6평 이후에 다양한 문제를 양치기를 해야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상반기에 주간지나 아니면 이간 모의고사 같은 걸 푸는 걸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워크북도 필요에 따라서는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저랑 함께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선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4개년 6월 9월 수능 기출문제를 선지 위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학년도 이후 기출과 19학년도 이후의 4개년 기출은 선지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개년 기출들에 있는 선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요즘 수능이 어떻게 추론형 성질을 내고 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추론을 선지를 판단할 때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거를 저는 중반기에 공부할 걸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지문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 훈련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저는 상반기에 겨울방학 시즌을 이용해서는 한 3월, 4월까지 선지 위주가 아닌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4월부터 6평 전후로까지는 선지 위주로 기출을 이해독함으로써 지문 위주로 한번 그리고 선지 위주로 한번 해서 기출 이해독하는 걸로 상반기에 끝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그러니까 중반기부터는 여러분이 리트를 통해 추론형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기출은 상반기를 이용해서 지문이든 선지든 다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지 분석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4개년 기출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 선지 외에 오답 선지들까지 이게 왜 오답이고 지문의 어디에 근거해서 오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치 과외 선생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과외 학생이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선지들을 분석하시다 보면 저는 추론 능력도 배양이 되고 수능이 어느 정도 추론을 요구하는지도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선지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인강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선지 추론에 강한 강사분을 총 3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메가스터디 이원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성마임에게 유대종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성마임에게 정성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메가스터디 이원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리트 시장에서 1타를 찍고 수능 시장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수능이 리트화되는 그 현재 트렌드상에서 가장 적합한 강사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반증하듯이 작년에는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썰이라는 강좌도 런칭하셨고요. 그리고 기출 강좌 이후에 바로 리트 300제로 넘어가는 쿼리 구성도 최근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선지 분석엔 당연히 강한 그런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이원준 선생님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거는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렸어요. 너무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서 좀 체화가 잘 안 된다는 분도 있었고 반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원준 학파가 됐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호불호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올해는 만들 거고 이원준 선생님을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과 잘 맞는지를 꼭 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대성마임에게 유대종 선생님이 선지 분석에 강한 강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유대종 선생님은 오르비라는 사이트에 처음 인강을 런칭을 하셨고 그 당시에
국어 치열하게 독학이라는 강의와 교재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메가스터디로 이제 스카우트 되신 그런 강사분이셨는데, 국어 치열하게 독학의 그 옛날 교재를 보면요, 책의 대부분이 선지 구성 원리와 그리고 논리를 이용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종이라는 강사분 자체가 근본부터가 문제풀이와 선지 분석에 강한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더욱더 맞는 강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용 선생님의 장점은 또 독서뿐만 아니고 문학, 언매, 화작, EBS 문학 정리까지 전부 다 골고루 뛰어나시기 때문에 육각형의 강사라는 점에서 저는 좋은 강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대성마임에게 정성민 선생님을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원래 정성민 선생님은 대치 현강만 하실 때도 지문으로부터 논리적 도출을 통한 선지의 정호 판단, 그리고 선지들 간의 정합선 판단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도 정성민 선생님을 듣고 인서울의과대학을 간 제자가 있는데, 그 학생도 이런 선지 판단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노베이스가 듣기에는 어렵고 한 1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가 들었을 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사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언매와 화작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러프하게 1, 2등급은 언매라는 게 표점상으로든 100분 이상으로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등급은 좀 케이스가 나뉘는데,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많이 뺏겨서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화작을, 국어의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언매를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언매를 선택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량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상기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법을 적용하는 훈련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언매는 좀 공부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마다 맞는 게 있어요. 저는 수학 30번보다 문법을 정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사람마다 취향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언매냐 화작이냐는 선택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는 컨텐츠는 총 3개인데, 첫 번째는 EBS 원본 교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간지와 사설 모의고사, 이감, 상상, 바탕 이런 거요. 세 번째로는 인강 워크북이라고 강사분들 워크북 달려오는 거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풀지 말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EBS 원본 교재의 경우에는요, 저는 EBS 독서는 꼭 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지식 확보하는 데 썼으면 좋겠고요. EBS 문학 원본 교재는 내신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서 꼼꼼하게 읽고 내신 대비로 써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유대종 선생님의 OVS 아니면 김상호 선생님의 EBS를 부탁해 같은 이런 교재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로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문학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재를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EBS 언매나 화작 교재 같은 경우에는 원본 교재를 살지 말지는 본인 자유예요. 근데 저는 안 사고 안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슬개, 한수대 같은 주간지와 그리고 이감, 상상, 바탕, 한수 모의고사 같은 이런 모의고사를 상반기에 풀지 말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과 제 입장이 달라진 건데, 상반기에 워낙 할 게 많습니다. 배경 지식도 확보를 해놔야 되고, 또 기출 최근 4개년 가지고 선지 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6평 이후에, 그러니까 중반기, 하반기에 양치기를 할 때는 주간지들은 이런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좋지만, 지금은 워낙 다른 거 할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EBS를 반영한 지문과 문제들은 중반기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올해 EBS 반영한 문제들이 주간지나 사설 모의고사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푸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시간이 남는다면 그냥 리트를 먼저 풀 것 같아요. 워낙 리트도 좋은 지문들이 많고, 리트에서 선지추론 훈련도 여러분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위권인데, 방금 말씀드린 배경 지식 그런 확보도 끝났고, 그리고 최근 기출로 선지훈련도 했다면 차라리 리트를 풀면서 선지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게 상반기에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분들의 워크북도 꼭 풀어야 되냐라고 고찰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강사분들의 워크북은 고2, 고3 교육청 지문, 그리고 사관학교 지문들, 그리고 리트 일부 지문들, 그리고 옛기출 지문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안에 풀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상반기에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에 따로 강사분들이 수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워크북을 통해 만나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워크북은 시간이 남으면 하되 배경 지식을 쌓는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 4개년 기출을 이용해서 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이후에 혹은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워크북 푸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6번째로 인강 쿼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강사 한 분의 풀쿼리를 따라가는 걸 추천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워크북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해설지 때문이었는데 강사분들의 사고와 그 풀이법이 녹아든 해설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히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강사분들을 섞으면 해설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섞는 걸 추천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배경 지식을 확보하는 것, 이것 여러분이 수특이랑 교과서 정리된 압축본으로 스스로 하셔야죠. 그리고 선지 강화 훈련, 이것도 여러분이 4개년 기출 가지고 혼자 하셔야죠. 그리고 리트를 통한 훈련, 이것도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보다 혼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하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강사를 문학 독서 따로 듣고 강의를 최선으로 듣고 스스로 양치기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의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각 분야별로 독서, 문학, 그리고 엄매 화작, EBS 문학 정리 강좌까지 어떤 강의들이 좋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야별로 호불호가 적은 강의들 위주로 추천을 드릴 거고, 분야별로 강좌를 찍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강좌를 최선으로 듣고 대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분들이 찍먹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이렇게 찍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3분, 대성마이맥 4분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 가로가 쳐진 것들은 반드시 꼭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이하게 이원주 선생님과 정성민 선생님은 상반기부터 리트를 강하게 민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문학으로 넘어와서는 메가스터디 2분, 대성마이맥 2분, 독학서로 피렘을 추천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로친 거는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강좌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매 화작 EBS 문학정리 강좌도 제가 각 회사별로 괜찮은 것들만 선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이 중에 화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비문학 들었던 강사분 거를 그냥 따라서 듣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는 꼭 강의를 듣지 않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중반기나 하반기에 화작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분야별로 호불호가 없는 강좌들을 추천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분야별이 아닌 한 강사분의 풀커리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이때 제가 EBS 문학정리 강좌라고 적은 게 있어요. 그거는 꼭 그 강사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강사를 풀커리를 타고 있어도 EBS 정리 강좌는 다른 분이 좋다고 한다면 다른 분을 들어도 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EBS 문학 정리 강좌는 그냥 재밌고 암기 잘 되게 잘 가르쳐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 메가스터디 강사분들 먼저 커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민철 선생님인데요. 강민철 선생님 커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강을 따라가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독학 하실 때 여러분이 강기분과 세기분, 본책과 익힘책이면 주요 기출을 다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되 6평쯤 해가지고 4개년 기출, 마달 1권이 아마 한 6개년 기출 정도 될 텐데 마달 1권에서 일부를 푸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4개년 기출을 뽑아서 푸셔도 좋은데 4개년 기출을 선지 위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인강민철 하셔야겠지만 인강민철 외에도 제가 앞서 언급드린 배경지식 컨텐츠들까지 같이 소비하면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상반기에는 배경지식 컨텐츠 먼저 여러분이 충분히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강민철이 몰아서 푸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동욱 선생님인데요. 김동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김동욱 선생님 컨텐츠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그 이유는 초반부에 김동욱 선생님의 태도와 글 읽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컨텐츠를 넣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1클래스 따라가는 동안은 연필통 꼭 병행하셔야 되고, 이제 본바탕이나 바탕도 필요하면 본인이 원하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도 하나 병행하는 게 좋은데, 작년에는 마다를 추천했지만 올해는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치클래스트 하면서 EBS 문학정리 강좌 들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연필통도 보시고, 기출문제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슬슬 여러분도 배경지식 컨텐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메가스터디의 전영태 선생님인데요. 이제 전영태 선생님도 상당히 컴팩트하게 인강 커리큘럼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인강을 적게 듣고 싶은 분들이 전영태 선생님을 선택하고, 또 나기출이나 형강 에센스 컨텐츠가 좋다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전수 선생님들을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대성마용인데, 첫 번째로 김승리 선생님을 든다고 한다면 화면과 같이 들으면 좋겠고, 독학에서 이 도핑 보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들이 아마 많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김승리 선생님을 듣는 분들은 따로 6월 모평 전에 기출 문제를 뽑아서 풀거나 4개년 기출을 따로 구하지 않고 도핑 책을 복습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워크북 하면 좋고, 제가 앞서 언급드린 배경지식 컨텐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김상훈 선생님인데요. 김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독학에 최적화된 분이어가지고, 또 심지어 그릿 필수편 심화편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리트까지 접할 수 있게끔 커리를 구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상위권에 독학을 많이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강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네스코 기출도 워낙 해설지가 좋아가지고 또 독학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유대종 선생님. 앞서 언급드린 대로 트렌디하고 또 육각형의 강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대종 선생님도 풀커리를 따라가는 게 상당히 좋은 강사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종 선생님은 기출을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데일리 유대종에 여러분이 풀어야 될 기출들을 매일매일 풀게끔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따로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지 않고 데일리 유대종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6평 전쯤 해가지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선지 분석을 4개년 기출 위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5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커리를 추천드릴 건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저는 나비 효과를 먼저 들으라든지 아니면 고1, 2 교육청 지문을 풀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강사분들 커리를 쭉 따라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전 두 분을 추천을 합니다. 메가스터디는 김동 선생님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김동 선생님은 본질적인 독해력 자체를 올리는 수업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은 독해력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라 5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독해력 위주로 가르치는 김동 선생님, 혹은 오르비에 있는 심창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신데,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성마임에게라면 유대종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유대종 선생님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문학, 독서, 언매, 화작 다 괜찮은 강사분이시고, 또 강의가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노베이스가 듣기에도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유대종 선생님의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7번째로 인강 수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인강 수강 방법은 주말로 강의를 모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날 문학 강좌 1주차를 쭉 듣고요, 복습하고, 일요일날 독서 1주차 강의를 쭉 듣고 복습을 했다면, 이제 평일에는 그 주차에 해당하는 국어 기출 과제를 풀고요. 추가 콘텐츠라고 한다면 인강 워크북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지식 콘텐츠 같은 것들을 추가로 소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언매나 화작 강의를 듣는다, 그렇게 한다면 평일 중에 하루를 들어도 좋고, 아니면 월화수목금 짬짬이 시간을 30분이나 1시간씩 할애해서 나눠서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국어 공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